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박희진 외 4명의 저자가 쓴 Z세대를 위한 학습자 중심 교육, 진짜 공부를 하다입니다. 온라인 교육이 도래되고 학습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감염 위험이 있지만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으로는 배울 수 없는 오프라인 교육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이제 매일 등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10개월을 학생들이 의례 진행했던 학교인 오프라인 현장에서 학습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어쨌든 학교에서 수업하던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다시 학교 현장으로 학생들이 모이려는 이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교육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은 기존의 전통적 수업이 갖는 장점을 수용하되 교사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가 아닌 어떻게 하면 학생의 학습이 잘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3가지는 수업은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교사는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해서는 당연히 교사 중심적 교육을 했다면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리더의 역할을 하기도 해야 하지만 촉진자,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힘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학습자의 자율성과 자기주도성, 자기조절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는 교사가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내 학생 스스로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학습에 대해 결정할 수 있고 학습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진정한 평가의 목적과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습자 중심 교육의 목표는 좋은 학습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학습자란 스스로 문제 해결을 즐기고 생존과 관련된 것에 대해 알고 학생 스스로의 판단력에 의존하며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할 때 생각을 유연하게 바꾼다고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전략을 떠올리고 유연하고 적응 가능한 사고를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 자료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또 직접 탐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익숙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책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학습자가 좋은 학습자이며 자기가 모르는 것에 절대 낙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번째 파트에서는 좋은 학습자를 만들기 위한 6가지 비법이 나오며 각 고민 상황과 선배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비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시선, 나를 알아가는 공부 방법이 필요해. 마음이 행복해지는 교실인 심리적 환경, 지금까지의 수업과는 다르게 공부가 즐거워지는 교실인 물리적 환경, 평가 방식이 바뀌면 수업이 바뀐다. 이렇게 6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좋은 학습자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학습자를 비유하면 빙산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빙산은 8분의 1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만 나머지는 물에 잠겨 있는데 학습자 역시 눈에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교육자는 알아야 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아이들을 매년 비슷하게만 바라본다면 좋은 학습자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에게 편지 쓰기를 부탁드리며 정보를 제공받거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질문이 있는 자기소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양한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작년에도 이런 친구가 있었으니까 올해도 이렇겠지 라는 생각은
교사가 좋은 학습자를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나를 알아가는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나게 학습 현장에서 수업을 한 것 같지만 학생들의 테스트 점수는 교사의 생각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교사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추구하는 능동적 학습은 학생이 수업의 목표를 인지하고 학습 활동의 의미에 맞춰 수업과 학습 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사가 제공하는 지식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했는지를 파악하고 평가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메타인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며 노트 필기, 피드백, 그래픽 활용하기 등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직접 표현해 보는 것이 이 장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비법은 심리적인 환경의 구성, 마음이 행복해지는 교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둠 활동을 하는데 유독 모둠 활동을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공간은 심리적으로 편안한 공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심리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차분한 안전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사의 애정, 관심, 정서적인 지지뿐 아니라 지시, 관여, 규범을 제공하는 태도도 제공해야 한다고 하며 팀빌딩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신뢰하고 팀 활동을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사는 촉진해야 합니다. 이야기 이어서 말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서 학급 내 친구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비법은 지금까지의 수업과는 다르게입니다. 3월에 수업한 모습 그대로 2학기 때까지 교사가 진행하면 학생들은 재미없어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다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도전과 열정적인 참여 목적을 만들어서 학습자들의 흥미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교사가 주도적인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능동적 학습을 위해서 학생들과 함께 학습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재미있어 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지능은 모두 다름을 교사는 알고 있어야 하며 질문을 생산적으로 하며 질문이 수업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섯째 비법은 물리적인 환경을 바꿔 공부가 즐거워지는 교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통적 학교의 교실의 모습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요. 이 틀을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깨트려야 학생들이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역시 독일, 호주 등 다른 나라의 교실 환경과 우리나라의 교실 환경의 극명한 온도차를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나라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교실이 너무 자유분방하면 학생들이 집중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매일은 아니어도 때때로 좌석 배치를 바꾸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디귿자 모양의 자리 배치나 찬반 형태의 자리 배치, 모둠 대형의 자리 배치를 통해서 물리적으로도 유연한 교실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학생들과 교실 내 인테리어를 함께 생각하면서 교실을 꾸며본다면 주인의식이 생긴 학생들은 학교를 오는 것을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는 평가 방식이 바뀌면 수업이 바뀐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학생들과 학습하면서 느꼈을 때 2015 교육개정 과정의 도입으로 과정 중심 평가가 도입되었지만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학교만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평가 방식의 변화는 학습자의 이해를 통해서 평가를 학습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학습자 중심 교육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다름을 알고 모두가 최적의 학습 경험을 갖도록 돕는 것인데요.
따라서 학습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도구와 관찰, 기록 방법을 알아서 교사는 제대로 된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이 모두 같은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평가 시간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을 통해 꼭 교사가 평가를 하는 것을 떠나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것도 있으며 평가 방법 역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이든 온라인 수업이든 항상 수업은 학습자 중심보다는 교육자 중심이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하지만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많은 교사들이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다양한 학습법과 교수법에 대한 책들이 이미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포함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Z세대를 위한 학습자 중심 교육 진짜 공부를 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